오늘의 두 번째 게스트는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 시인 이상. 많이 들으신 이름이죠? 우리나라의 그 좀 이 단편 문학 등용문을 보면 이상문학상 수상작들이 아주 훌륭한 작가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이상이라고 하는 문학가는, 시인은 소설도 냈습니다. 날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래서 이상이 쓴 이 제목 소설 날개, 이상의 날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이 여학생에게 가장 문학 소녀들에게 딱지를 많이 맞는 민망함의 이제 소재였던 것이 이상의 날개 읽어봤어? 그럼 이상의 날개 들어는 봤는데 작가가 누구지? 그럼 이런 무식한 놈 하고 이제 뺀찌를 먹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상이 작가 이름이고 날개가 작품의 제목인 거죠. 이상의 날개. 근데 그 제목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죠. 충분히 이상이란 작가를 모르면. 뭐 사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상이라는 작가는 그 이름을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의 작품을 뭐 읽었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이제 조영남 아저씨가 이상은 이상이었다. 이상을 뭐 굉장히 예찬하고 이제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분석한 책이 많이 이제 또 팔리기도 했는데요. 조영남의 시각에서의 이상 해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은 1930년대 우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혜성 같은 존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학상에 자기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름을 남겼지만 사실 그의 생애는 굉장히 짧았어요. 오늘 이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상이 1910년 9월 23일 생입니다. 오늘 날짜는 아니고 내일 날짜인데요. 대부분의 뭐 네이버 백과사전도 그렇고 1910년 8월 20일 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8월 20일은 제가 아는 가설로는 아마 음력 생일로 알고 있어요. 양력으로 하면 당시 그 1910년도로 보면 9월 23일이 지금의 이제 이 딱 계절이 이상의 이제 출생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망한 것이 1937년이란 말이에요. 그는 27살을 살았습니다. 27살. 지금 굉장히 이제 젊은 청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글을 이제 27년 동안 쓴 것도 아니고요. 20살 넘어서 글을 썼으니까 문학, 작품 활동을 한 것은 불과 한 5, 6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이 정말 짧지만 굵게 획을 남긴 문학적인 가치가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인 이상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대표적인 작품 뭐가 떠오르세요? 소설 날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시에서 모티브를 딴 영화도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로 만들어져서 이제 흥행은 실패를 했는데요. 건축 무한 육명각체의 비밀, 이런 이제 긴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김태우, 신은경 이런 이제 배우들이 출연했는데 영화의 좀 이 구성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제목도 참 난해한데 왜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됐냐 하면 이상의 전공은 건축입니다. 원래 경성 고등 공업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성 공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텐데 공업고등학교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름이 고등공업학교였어요. 거기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나와서 건축기사로 20대에 일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저 천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학에 대한 조예도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일제 치하니까 총독부 산하의 이제 기관에서 건축기사로 합격을 해서 기사로 일하다가 때려칩니다. 오래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때려치고 그가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 다방을 열었어요. 다방. 20대 초반 나이에. 그래서 제비라는 이름의, 요즘으로 치면 어감이 좋지 않죠. 제비라는 이름의 다방을 이제 열고 그 다방 주인을 하다가 그 다방을 드나드는 문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구인회라고 하는 문인 모임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 대학로에도 오랫동안 이제 이 이름으로 존재했던 이제 카페가 있었죠. 한번 들어볼까요? 오감도. 네, 이 복고풍 락 사운드에 UV가 불러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Who am I라는 곡이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이 주인공 장발장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나는 전과자인데 지금은 성공한 한 시의 시장으로, 사업가로 변신해 있는데 이 자신의 죄를 누명으로 뒤집어 쓴 무고한 사람이 재판받는 것을 보면서 나의 정체를 벗을 것인가, 모른 척하고 이 잘 살고 있는 삶을 계속 영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제 Who am I라고 하는 멋진 곡을 부르는데요. 이 제목은 같고 그와 다른 이제 요즘 우리 대중가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믹하지 않죠. 나름 이제 사실 이 뮤직비디오랑 유세윤의 이제 얼굴을 같이 보면 웃기긴 한데 노래 자체는 처절해요. 이 어떤 여성의 이 두 번째 남자친구인 겁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는 있고 나는 숨겨진 두 번째 남자친구. 비하에서 얘기하면 심심풀이 땅콩인 거죠. 여자에게 얘기하는 노래 가사가 재밌어요. 영화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네가 걱정돼. 나는 상관하지 마. 하지만 이 영화의 결말은 얘기하지 말아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즘 그 이 다중연애 시대, 아까 다중인격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연애도 이제 다처혼의 시대인가.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일부 다처가 많이 이 가부장제에서 보여져 왔습니다만 이제는 일처다부 시대로 가고 있기도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네요. 네, 달의 이면님 노래 가사 좋네요. 뮤직비디오 한번 보세요. 이 유튜브에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막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감시중 혜림님, 네, 가슴이 아파요. 어제 이제 이 마봉춘 방송에서 수요일 밤이면은 이제 이 황금어장 무릎팍도사를 하는 날이라 이 밤에 TV를 켰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 강호동의 그 이제 잠정적 방송 중단 때문에 이 종영이 됐나 봐요. 근데 저는 한두 주 정도는 하고 종영되려나? 근데 저는 원래 무릎팍도사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고 그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라스라고 줄여서 부르는 라디오스타는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이 패널들과 게스트들의 그 막말 이제 이 서로 토크가 너무 즐거워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들리는 TV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디오스타 좋아하는데 이 황금어장이 없어지면 무릎팍은 전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은데 이 라스가 없어질까봐 걱정을 했죠. 어제 안 하더라고요. 황금어장이 통째로. 그랬는데 타방송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이 빅브라더스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나 봐요. 조영남 선생이 이제 MC를 보고 거기에 이제 소녀시대가 우르르 나왔고 황석영 선생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시인 이상 얘기, 시가 죽어가고 있다. 현대에 지금 시인들, 시집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채팅으로요. 달의 이면님이 어제 그 빅브라더스라는 프로를 보니까 이 재미교포죠. 티파니 양이 우리말로 한국말로 노래 가사를 쓰고 싶다. 작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황석영 선생이 시집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지금 채팅으로 전해주시는 걸 보고 어제 왜 그걸 못 봤지? 그러고 있었는데 감시중 혜림님이 또 거드셨어요. 맞아요. 어제 빅브라더스의 최영일님의 그녀 티파니도 나왔는데 네, 8월 4일 방송 불과 이제 지난달 방송에서 문화레시피 1주년 특집으로 과감하게 제가 티파니 양에 대한 사심을 커밍아웃하면서 티파니 양 특집 방송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트래픽이 최고였는데요. 이 트래픽 때문이 아니고 이 마니아의 이제 팬심이 뭐 이제 방송 트래픽이나 올리겠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 스타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되고요. 순수한 마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티파니를 경외한 지가 오래됐다. 그럼 티파니 예배를 언제 또 내년 8월 1일 티파니 생일까지 기다려 9월에 이제 이 날씨 좋은 가을에 티파니 특집을 한번 때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티파니의 솔로곡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소녀시대 이제 곡들이 많고 간간히 발표된 이제 티파니의 솔로곡이 간신히 이제 한 프로 채울 정도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제 이 음악적 구성을 좀 해볼까? 이 티파니의 원과는 다른 티파니의 이제 속편은 어떻게 좀 꾸며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가 나왔네요. 해맑은님은 전 무릎팍도사 통째로 좋아했죠. 본방사수는 거의 못했지만요. 네,
썸님, 티파니 뮤지컬에 나온다는 거 본 적 있는데 티파니가 이제 올해 11월 25일에 그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졌던 이 페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아이린 카라라고 하는 80년대 미국 흑인 가수의 페임, 그걸 이제 이 무대극으로 만든 공연이 있거든요. 원래 브로드웨이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연이 됐었는데 2011년 버전 11월 25일에 개봉하는 우리나라 한국판 페임에 슈퍼주니어의 이제 은혁하고 그다음에 소녀시대의 티파니 양이 캐스팅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꼭 봐줘야 되지 않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11월 초에 그거보다 더 먼저 올해 초연되는 뮤지컬로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쾌걸 조로 아시죠? 쾌걸 조로 정말 복면을 쓰고 이 배트맨의 19세기 버전, 아까 미국 역사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이 아직 그 남유럽, 스페인 그리고 뭐 포르투갈 이런 곳에 이제 식민지이던 시절에 이 정말 그 미국 개척지에 가 있는 한 청년이 불의와 싸우는 그런 복면을 한 정말 의적의 이야기입니다. 쾌걸조로. 그 뮤지컬 조로가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 명이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 있는데 역시 그 조승우, 뮤지컬 스타 조승우의 버전만 지금 몽땅 티켓이 이제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네, 다레이면님, 티파니 방송하세요. 네, 8월 초에 한번 열심히 했는데 약간 민망했어요. 40대 중반 아저씨가. 네, 구리님 말씀 맞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서 티파니와 티타임을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또 그걸 이제 소녀시대 팬클럽 소원 게시판에 올라가는 바람에 정말 수많은 이제 소녀시대 팬들이 몰려와서 또 이 탱겔이라 그래서 태연의 팬클럽, 뭐 티파니의 팬클럽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태연 팬클럽이 또 강세거든요. 태연 양 팬클럽의 분들, 탱겔 분들이 와서 탱구 방송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그러면 한 두세 명 소녀시대 멤버들을 좀 초이스해서 뽑아서 특집을 또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건 뭐 매우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이 지금 1년여 해오고 있는 문화레시피의 분위기와는 또 여러 청취자님들의 분위기와는 잘 맞진 않다. 잘 맞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던지고 나니까 구리님 바로 전 태연이요. 네, 태연 노래 좋죠. 태연 솔로곡도 많고 태연 노래가 정말 맛깔납니다. 네, 썸님, 소녀시대 식단 칼로리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회복이 안 돼요. 네, 소녀도 아니시면 가슴 아프실 이유가 없죠. 소녀신가? 뭐 같은 또 10대, 20대시면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아직 시작되지 않은 방송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다음 방송을 미리 짜고 있을 상황은 아니죠. 그건 제가 열심히 고민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주제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링컨과 시인 이상의 얘기까지 대충 마무리를 지었고요. 새로 나온 UV의 신곡도 얹어서 들었습니다. 후에마이.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한 곡 틀고 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던 1862년경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인데 철종의 시기입니다. 철종 1960년대면 제 기억이 맞는지 이제 확신은 없지만 1961년경에 이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원 선생이 대동여지도를 발품을 팔아서 만들었는데 너 간첩하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이 지도가 빛을 보지 못하고 거의 고초를 겪게 되는 게 됐죠. 최근에 지금 대동여지도의 원본이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1961년을 저는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해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1962년도는 이 역사적으로 철종시대에 정말 이 고생하고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진주밀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진주밀란이. 그래서 이제 그해 밀란이 이제 일어났던 해고요. 미국은 노예 해방하려고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굶주린 백성들이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상을 바꿔보자. 밀란을 일으켰던 해였다. 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요즘 TV 아까 뭐 무릎팍도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월화 드라마를 사극을 가끔 보고 있는데 무사 백동수라는 드라마예요. 그 극이 뭐 대단하다. 작년에 이제 추노라고 하는 멋진 사극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 퀄리티는 그만은 못하지만 전광렬과 이 최민수가 나와서 서로 이 적으로 고수들로 이제 무림 고수들로 나오는데 그 둘의 대립 관계가 좀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다 전광렬 조선 제일검 이렇게 불리는 조선에서 검을 가장 잘 쓰는 무사 이 전광렬 씨의 극중 이름은 김광택인데 이 검선이라고 합니다. 검선 검의 신선이라는 말이죠. 조선 제일검 검선 김광택과 그리고 최민수는 조선 최고의 살수입니다. 살수 죽이는 선수 킬러죠. 킬러 자객 일본에서는 닌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이 왕위를 보위하고 정말 세상을 바르게 쓰려는 정의의 검이 있고 권력의 편에서 정말 사람들을 탁 이제 죽여나가는 살수가 있는데 이 둘은 대립 관계이면서도 참 미묘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후반에 둘이 대결을 하는데 조선 제일검이 이 살수의 칼에 쓰러지고 살수는 다시 이제 그의 제자와 싸우다가 지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키워낸 다른 살수 제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최민수의 눈빛 연기, 이 정말 그 야수 같은 이 살수의 연기가 빛을 발했던 드라마 작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몇 회 더 하면 이제 끝날 거예요. 근데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잠수교를 지나다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아주 너덜너덜한 이제 찝차를 하나 봤는데 그 찌프가 이제 신호등에 딱 걸려서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저런 참 고색창연한 찝을 몰고 다니나 봤더니 이 최민수 씨가 드라마의 사극에 나오는 살수의 복장 그대로 머리에 두건을 쓰고 하품을 하면서 이제 핸들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서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만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